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법 컨설팅, 민원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보좌관 출신 22년 동안 국회에서 보좌관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사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민원 컨설팅이고 입법 컨설팅입니다. 입법 컨설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도가 이제 현실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은 이제 개인이 의뢰를 하기보다는 기업이나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입법 컨설팅도 하지만 민원 컨설팅, 민원 해결사로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개인도 의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례는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민경 행정사가 민원 컨설팅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다 보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직능단체 대표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 보좌관은 이제 의원님이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이제 그 실무 총책임자이다 보니까 각종 민원을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을 워낙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민원 처리에 마이더스의 손이다 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이민경 행정사가 달겨들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 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민원 처리를 해오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경력이 뒷받침이 돼서 행정사를 하면서도 이제 민원 처리를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가 된 거죠. 수많은 이제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발생된 케이스 몇 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한 여성 민원인이 연락이 왔어요. 의뢰인이. 자기가 지금 비영리 그분 말씀 그대로 전하자면 비영리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비영리 법인에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교육비를 받고 자격증 발급비를 받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창출이 됐다. 근데 이제 어디서 들어보니까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얻은 수익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5, 6년 동안 보고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제 큰 처벌을 받는 건 아니냐라고 염려를 해서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답변을 구두로 주시는 말씀 갖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죠. 왜냐? 문서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앞집 뒷집 아줌마로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가라고 해서 연락을 주신 건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구두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답변을 줘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인 경우는 전문가의 위치로서 이제 책임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의뢰하시고 문서를 보내주시면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보낸 문서를 딱 받았더니 이분은 비영리 법인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를 이제 친구들끼리 친목회를 한다든가 또는 종친회를 한다든가 동문회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회비들을 걷게 되잖아요. 그럼 회비를 거두면 그게 회비가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 규모일 땐 상관이 없지만 1000만원, 억대 뭐 이렇게 규모가 커졌을 때 과연 이 회비를 누가 관리하고 어느 사람의 통장으로 넣어놓을 것인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고민의 해결점으로서 나라가 만든 제도가 고유번호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장 만들 때 그 상호 내지는 사업자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익에 대한 거, 지출에 대한 거를 보고하는 의무가 없는 케이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고유번호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그 회계를 투명하게 이해 당사자들끼리 나누든가 이렇게 보고를 상호간에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를 내서 민간 자격증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다리 뻗고 자게 됐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자격증 등록도 진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이제 우리 지금 뭐 서울, 강남이든 여의도든 목동이든 아주 비싼 아파트 50억 100억 되는 그런 아파트나 주상복합들이 많이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고가의 분양 아파트들이 이렇게 외국인이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분양사무소에서 있는 매니저가 3건을 이제 매매를 성사시켰는데, 그 3건이 다 외국인 한 사람이, 한 부부가 산 겁니다. 사서 그럼 해외에서 돈을 국내로 들여와갖고 그 매매가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찾을 수 없는 상황은 한국은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됐는데, 한국은행 가서 무엇을 어떻게 내고 무슨 문서를 내야 되고 또는 또 이 사람의 부족분을 또 꽂았다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입증하는지,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에 봉착을 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또 다른 행정사님에도 의뢰를 해보고, 그래서 답을 못 찾다가 폭풍 서치를 하다 이민경 행정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민원 컨설팅이라는 거는 아주 개별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거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경 행정사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법전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전에 대한 어떻게 찾아 나가는 거라든가 담당자를 어떻게 서치해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든가 이런 길찾기의 최고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은행에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다가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거는, 왜 저는 비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외국 비자 업무를 하시면서 투자 이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하시는 이제 비자 전문 행정사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케이스는 저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행 쪽에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은행 지점장님한테 또 전화를 했죠. 친히 지내는. 그래서 그건 외환 담당 쪽에서 알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관련법은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외환관리법이라는 말씀,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있는 거죠. 이민경 행정사는 이제 법 찾으면 답은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외환관리법을 추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 한국은행에서 문서를 제대로 받고 그분께서 세 채의 집을 다 원만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양 사무실에 있는 그 매니저가 아주 구세주를 만났고, 이민경 행정사는 정말 명의다, 이런 식의 자기의 정말 고통과 힘듦을 다 해결해주는 의사 선생님이다. 그 명의사 선생님이다라고 너무너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앞으로 자기가 이런 부동산 거래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한 분이 옆에 계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케이스 2입니다. 이와 같은 현안은 이제 계속 그쪽과의 분양 문제 이런 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지금 두 케이스는 어려운 일을 해결해드리고 해결점의 방법을 찾아드린 민원 컨설팅의 케이스입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서 불필요한 기대를 없애고
평온한 마음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도 막 울고 땡깡을 부리는데 안 돼! 그거 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혼내주면 아이는 계속 웁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어린애 마음속에서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럼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 의뢰인은 어떤 케이스였냐면 오래된 주택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주택을 구입했는데 오래됐으니까 수리할 게 많겠죠. 그래서 A라는 건설업체에게 수리를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A 업체가 공사를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청업체인 B 회사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종료를 했는데 이 의뢰인은 A 업체에 공사비를 다 납부를 했는데 A 업체는 B 하청업체에다가 공사비를 다 지불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A와 B의 갈등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는 차제에 B 업체가 화가 나서 이 의뢰인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화장실과 창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엉뚱하게 A와 B 간의 갈등이었는데 졸지에 이 건물 소유주가 이제 민원의 한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의뢰인이 B를 열심히 설득을 해서 하청회사가 이제 그거를 신고한 거를 취하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갔더니 지자체에서 취하가 안 됩니다 한 거예요. 황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하다가 폭풍 서치를 해서 이민경 행정사를 찾게 됐고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출근하자마자 연락을 했고 그게 이제 어제 일이죠. 이 스토리를 알게 됐는데 저는 항상 대화를 두 갈씩으로 합니다. 그분이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민원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죠.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법 제17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근데 이제 민원인이 신청을 한 다음에 취하를 할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되냐면 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에 신청인이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하를 할 수 있지만 신고 후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한 규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찾아보니까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고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신고 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해야 되고 조치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조사나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 들어갔으면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취하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근거와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납득을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이민경 행정사의 민원 컨설팅은 되는 건 되도록 해드리지만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불필요한 기대와 시간 낭비, 물질적 낭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이민경 행정사의 민원 컨설팅의 유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